내 아이를 버린 교육의 성자. 여러분은 이 모순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보, 이번에도 보낼 수밖에 없소. 갓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가 문틈을 비집고 나오던 1746년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파리의 한 초라한 여관방. 지친 표정의 여인 테레즈가 묻습니다. 정말 그래야만 하나요? 우리 손으로 키울 수는 없는 건가요? 남편 장자크 루소는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대답했죠. 우리에겐 돈이 없소. 그리고 내 연구를 방해받을 순 없지. 국가가 운용하는 고아원이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거요.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전 세계 모든 부모들의 필독서인 에밀을 써서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자라야 한다고 설파한 현대 교육의 아버지. 그가 정작 자신이 낳은 5명의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차가운 고아원 문 앞에 투척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역대급 내로남불이자 아동 유기 사건이죠. 이 기막힌 모순,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인간 루소의 민낯을 지금부터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충격의 스캔들. 엉덩이를 드러낸 철학자. 바바리맨의 시초. 자, 우리 선생님들. 요즘 세상에 길거리에서 자기 신체를 노출하면 당장 뉴스에 나오고 수갑 찰 일이죠. 그런데 18세기 프랑스 파리의 어두운 골목에는 아주 이상한 남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젊은 날의 루소였죠. 그는 어두운 우물가나 여인들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엉덩이를 드러내는 변태적인 기행을 일삼았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미쳤던 걸까요? 루소의 자사선 고백록을 보면 그 이유가 참 가관입니다. 누군가 나를 발견하고 때려 죽일 바라는 묘한 쾌감 때문이었다고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거든요. 철학계의 거장이 이런 은밀하고도 수치스러운 성적 취향을 전 국민이 보는 책에 당당히 공개했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나 이렇게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잠시 쉬고, 이야기가 더 깊어지기 전에 짧게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2. 인간적 약정. 25년간 숨겨온 비밀. 그리고 동료의 폭로. 루소는 평생 도덕과 양심을 외쳤지만 그의 라이벌 볼테르는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볼테르는 루소가 아이들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익명의 팜플렛을 뿌려 전 유럽에 공개해버렸죠. 자신의 아이를 고아원에 버린 자가 감히 교육을 논하느냐 라는 비난이 쏟아졌을 때 루소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당시 루소는 가슴을 쥐어짜며 변명했습니다. 나는 가난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나쁜 교육을 받는 것보다 공교육 시스템에서 자라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요즘으로 치면 육아비가 아까워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온 아빠가 이건 국가 시스템의 문제다 라고 국회 앞에서 심의하는 꼴입니다. 사실상 자신의 야망과 편안함을 위해 자식의 생존을 포기한 것이었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자기 합리화에 능한 존재인지 보게 됩니다. 3. 사랑의 민낯. 무학의 여인 테레즈와 33년의 동거. 루소의 곁에는 평생을 함께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탁소 직원이자 여간 하녀였던 테레즈 레바세어였죠. 루소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지만 정작 평생의 동반자로 선택한 여인은 자기 이름조차 제대로 못 쓰는 까막눈이었습니다. 숫자를 세는 법도 몰라 루소가 매번 가르쳐줘야 했고 시계 보는 법도 끝내 배우지 못했대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서울대 박사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여인과 결혼해서 평생을 산 셈인데 루소는 그녀를 보며 지적인 자극은 없지만 내 영혼의 안식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항설에 따르면 루소는 그녀가 똑똑하지 않았기에 자신의 권위를 마음껏 휘두를 수 있어 편애했을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있어요. 가장 높은 곳을 지향한 철학자가 가장 낮은 곳의 여인을 선택한 이 역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 인간적 고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피해망상의 늪. 루소의 말년은 참으로 쓸쓸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음해하려 한다는 강한 피해망상에 시달렸어요. 친구였던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 그를 도와주려고 영국으로 데려갔지만 루소는 흉조차 자신을 감시하고 독살하려 한다고 믿고 몰래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는 길가에 핀 꽃을 연구하며 혼자 산책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마지막 저작인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을 보면 화려했던 사상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상처 입은 노인의 슬픈 독백만 가득합니다. 이제 세상에 나 혼자뿐이다. 동정도 우정도 대화도 없다. 이 문장을 읽을 때면 가슴 한구석이 찡해집니다. 천재성이 가져다준 대가는 지독한 외로움이었던 셈이죠. 5. 입체적 비교. 볼테르 vs 루소. 금수저와 흙수저의 전생. 당시 루소에게는 평생의 라이벌 볼테르가 있었습니다. 이 둘의 싸움은 요즘 커뮤니티의 키보드 배틀보다 더 치열했습니다. 볼테르는 돈 많은 부자의 귀족들과 어울리는 화려한 인플루언서였던 반면 루소는 가난하고 예민한 아싸 아웃사이더였거든요. 볼테르가 이성을 통해 문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자
루소는 문명이 인간을 타락시켰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자 볼테르는 루소에게 편지를 보내 당신 글을 읽으니 내 발로 기어다니고 싶은 충동이 드는군. 하지만 나는 이미 그럴 나이가 지났다네. 라며 아주 뼈를 때리는 조롱을 날렸죠. 지식인들의 싸움도 요즘 유튜브 살점 못지않게 유치하고도 날카로웠습니다. 6. 현대적 공감. 18세기에 나타난 프로 불편러이자 자연인. 루소를 요즘 시선으로 보면 영락없는 프로 불편러입니다. 당시 귀족들의 화려한 파티, 가식적인 대화들을 그는 극도로 혐오했죠. 그는 스스로를 자연인이라 칭하며 도시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숲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나는 자연인이다의 원조 모델이라고 할까요? 그는 귀족들이 주는 연금도 내 자유를 구속한다며 거절하고 악보를 베끼는 필사일을 하며 일에 풀칠을 했습니다. 남들은 영끌에서 부동산 사고 주식해서 부자가 되려는데 루소는 사유재산이 인류분행의 시작이라며 가진 자들을 비판했죠. 요즘 SNS에 올라오는 명품 자랑을 루소가 봤다면 아마 당신들은 가짜 문명의 노예다. 사회적 영향. 전 유럽을 울린 베스트셀러 작가 루소. 여러분, 옛날에 드라마 겨울연가가 나오면 온 국민이 난리가 났었죠. 18세기 유럽에도 그런 작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루소가 쓴 연애소설 신 엘로이즈입니다. 신분을 초월한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인데 당시 이 책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서점에서 책을 빌리려는 줄이 끝도 없었고 시간당 대여료를 받을 정도였다고 해요. 독자들은 루소가 묘사한 절절한 감정에 취해 밤새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루소는 이 소설을 통해 인간의 감성을 일깨웠습니다. 이성만 따지던 차가운 세상에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일깨워준 로맨티스트였던 거죠. 이쯤 되면 루소는 로맨스 소설가로 데뷔했어도 떼돈을 벌였을 것 같습니다. 8. 핵심 사상 1. 인간은 본래 선하다. 성선설의 재발견. 루소의 사상 중 가장 핵심은 바로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해졌을까요? 루소는 그 범인으로 사회와 제도를 지목합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평화롭고 자비롭지만 문명이 생기고 이건 내 땅이야 라고 울타리를 치는 순간부터 전쟁과 불평등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죠. 이건 요즘 우리 시니어분들이 산에 가셔서 역시 산에 오니 마음이 편해. 사람 사는 세상이 지옥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과 딱 맞닿아 있습니다. 루소는 우리가 잃어버린 그 순수함을 회복해야 한다고 평생을 외쳤습니다. 비록 자신은 그 순수함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말이죠. 9. 핵심 사상 2. 사회계약론. 국민이 주인이다. 비록 사생활은 엉망이었지만 루소가 쓴 사회계약론은 인류 역사를 바꾼 결정적인 한방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도처에서 사슬에 묶여 있다. 이 한 문장이 프랑스 대혁명의 불씨가 되었죠. 그는 왕이 하늘에서 권력을 받은 게 아니라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잠시 계약을 통해 맡긴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왕이 정치를 못하면 계약 파기다, 내려와라 라고 할 수 있다는 논리죠. 우리가 지금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 이 민주주의의 뿌리가 바로 이 가난한 방랑자 루소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10. 핵심 사상 3. 교육 사상. 에밀처럼 키워라. 루소는 교육서 에밀을 통해 아이를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에게 지식을 주입하지 마라. 대신 스스로 경험하고 깨닫게 하라.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작은 어른 취급하며 억압하던 시대에 아이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라고 외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 정작 본인은 자기 아이들을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교육을 글로만 배웠다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교육 사상은 페스탈로치나 몬테소리 같은 후대 교육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11. 가치관의 차이. 돈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다. 루소는 평생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돈은 남을 지배할 때 필요한 것이고 자유는 돈이 없을 때 지켜지는 것이라며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귀족들의 후원을 받으면서도 그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아 늘 쫓겨나기 일쑤였어요. 요즘 세상에 대기업 스폰서를 걷어차고 자기 할 말 다 하는 유튜버를 생각하면 비슷할까요? 그는 악보 필사를 하며 하루 몇 푼 안 되는 돈을 벌면서도 나는 내 노동으로 정직하게 산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영끌보다는 영혼의 자유를 택한 그의 고집, 참 대단하지 않나요? 12. 드라마틱한 선택. 제네바의 시민권까지 포기한 이유. 루소는 자신의 고향 제네바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이름 뒤에 제네바 시민이라는 칭호를 붙였죠. 하지만 그의 책들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제네바에서 불태워지고 체포령이 내려지자 그는 미련 없이 시민권을 반납해버립니다. 나를 거부하는 조국은 더 이상 내 조국이 아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적 포기 선언입니다.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명예도 안식처도 다 내던질 줄 아는 불같은 성격이었던 거죠. 13. 사료와 항설. 루소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 루소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1778년 그는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갑자기 쓰러져 숨을 거두었는데요. 공식 사인은 요독증이나 뇌출혈로 알려져 있지만 당시 항설에는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 바다했습니다. 그가 평생 겪었던 피해망상과 세상의 비난을 견디지 못했다는 추측이죠.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급성 질환에 의한 자연사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화려한 논쟁의 중심에 섰던 인물치고는 참으로 조용한 최후였습니다. 14. 비극의 서막.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다. 자, 이제 루소라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뿌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171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계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탄생과 동시에 시작됐어요. 어머니가 루소를 낳고 9일 만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아버지는 루소를 볼 때마다 죽은 아내를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내가 내 엄마를 죽였다는 죄책감을 어린 아들에게 심어주기도 했죠. 제대로 된 모성애를 경험하지 못한 채 슬픔에 잠긴 아버지 밑에서 자란 루소. 그의 불안정한 정서와 비정상적인 애정 결핍은 아마 이때부터 시작된 비극의 씨앗이었을 겁니다. 15. 방랑의 기록. 16세 소년. 닫힌 성문 앞에서 운명이 바뀌다. 루소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은 16살 때 일어났습니다. 산책을 나갔다가 통행금지 시간 안에 돌아오지 못해 성문이 닫혀 가린 거죠. 매를 맞을 것이 두려웠던 소년 루소는 그 길로 고향을 떠나 방랑의 길에 오릅니다. 이후 그는 이탈리아, 프랑스 곳곳을 누비며 하인, 도둑, 비서, 음악가 등 안 해본 일이 없는 밑바닥 생활을 경험합니다. 이때 겪은 온갖 수모와 차별이 훗날 그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외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죠. 16. 가족의 희생. 루소 뒤에 가려진 여인들. 루소의 위대한 사상 뒤에는 희생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시작으로 그를 보살펴준 바랑부인, 그리고 평생 뒤처리를 도맡았던 테레즈까지. 루소는 사랑을 갈구했지만 정작 그들에게 따뜻한 보상을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5 아이를 잃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을 테레즈의 마음을 루소는 정말 이해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고통에는 민감했지만 타인의 슬픔에는 의외로 무뎠던 소시오패스 전면모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17. 역사적 평가. 모순된 인간, 그러나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 역사는 루소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자 가장 결함 많은 인간. 이 2 문장이 루소를 가장 잘 설명합니다. 그의 손은 더러웠을지 몰라도 그가 쓴 펜끝은 인류를 자유와 평등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사생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스타 천재 작가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그가 던진 질문들, 즉 자연, 평등, 교육에 대한 고민은 25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18. 마지막 메시지. 루소가 2026년 우리 시니어들에게 던지는 질문. 여러분, 오늘 장자크 루소의 파란만장한 삶을 함께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아이를 버린 비정한 아버지이자 변태적인 기행을 일삼았던 남자. 하지만 동시에 민주주의의 기틀을 닫고 감성의 시대를 연 위대한 철학자. 그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정해준 틀에 맞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내면의 순수한 본성을 따르고 있습니까? 비록 그의 삶은 모순 덩어리였지만 그가 남긴 자유의 가치는 여전히 소중합니다. 완벽하지 않았기에 더 인간적이었던 루소. 그의 고뇌를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성 저널리스트 루소의 일기였습니다.